일본의 제설 시스템이라 하면 위치정보 시스템과 오지통신을 이용한 제설차 원격 조종이 있는데요.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서 고안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결국 제설차를 보내야 하는 수고스러움이 있어 보내기 전까진 도로 상황이 해결이 안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의 유학 온 일본 학생이 한국 제설 작업을 보고 크게 놀랐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으로 유학 온 가토 미키예요. 눈이 부드럽게 내리면서 거리와 건물을 두껍고 포근한 이불처럼 덮고 있었어요. 저는 작은 아파트 창가에 서서 도시가 겨울 풍경으로 변하는 모습을 바라봤죠. 타카야마에서 보던 겨울과는 다르게 산이 눈으로 왕관을 쓴 듯 장식되고 나무가 눈의 무게로 휘어진 그곳과는 사뭇 달랐어요. 서울은 뭔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얼어붙었지만 더 활기차 보였달까요? 이곳에서의 첫 겨울이라 모든 게 낯설고도 어딘가 익숙했어요. 공기는 똑같이 코하기를 얼얼하게 만드는 차가움을 품고 있었지만 도시는 제가 아는 것과 전혀 달랐어요. 고향에서는 눈보라가 치면 집 밖의 마당을 쓸거나 했죠. 그리고 전기가 끊기지 않길 바라며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여기는 달랐어요. 도시는 멈추지 않았어요. 눈이 그저 처리해야 할 또 다른 일처럼 보였지 멈춰야 할 이유는 아니었거든요. 사회복지가 학도로서 한국의 사회복지 시스템 중에 하나인 제설 작업에 관심이 갔어요. 나라의 시스템 하나로 국민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배워야 할 시스템이 있다면 반드시 배워가고 싶었죠. 눈이 내린 지 이틀째 되는 날 저는 밖으로 나갔어요. 오후였는데 거리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분주했어요. 형광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인도를 치우고 있었고 작은 트럭들이 도로에 염화칼슘과 모래를 뿌리고 있었죠. 모두가 제 역할을 아는 듯 보였어요. 가게 주인들은 가게 앞을 치우고 있었어요. 제가 상상했던 혼란스러운 모습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체계적이고 마치 연습이라도 한 것 같았어요. 부츠 밑에서 눈이 부드럽게 뭉개지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더 멀리 걸어갔어요. 근처 노점에서 군밤을 굽는 냄새가 났어요. 고소하고 따뜻한 향이 차가운 공기를 뚫고 코로 스며들었죠. 작은 봉지를 하나 사서 장갑 낀 손의 따뜻함을 느끼며 감사했어요. 이곳의 거리는 타카야마의 조용하고 구불구불한 길과는 사뭇 달랐어요. 서울은 넓은 대로와 좁은 골목길이 얽힌 미로 같았고 어디나 밝은 색의 간판이 빛나고 있었어요. 눈 속에서도 도시의 활기는 잃지 않았어요. 한 모퉁이를 돌자 작은 공원이 나왔어요. 아이들이 눈 속에서 놀고 있었고 그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죠. 눈싸움을 하고 눈성을 쌓는 모습은 고향에서 형제들과 즐겁게 보낸 겨울을 떠올리게 했어요. 차가운 날씨 속에서도 얼굴이 빨개지도록 밖에서 놀던 기억이요. 벤치에 앉아 눈을 털어내고 자리를 잡았어요. 차가움이 청바지 사이로 스며들었지만 괜찮았어요. 주위를 둘러보며 사람들을 바라봤죠. 아이들을 지켜보는 부모님들, 작은 스웨터를 입은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할아버지, 눈 덮인 나무 아래에서 셀카를 찍는 커플 등 모두가 여유로워 보였어요. 이 눈이 부담이 아니라 선물인 것처럼 말이에요. 해가 저물어가자 도시는 빛나기 시작했어요. 눈 위로 반사된 불빛이 모든 것을 반짝이게 만들었죠. 거리는 더 분주해졌고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거나 저녁 약속을 위해 나서고 있었어요. 저는 다시 걸음을 옮겼어요. 도시의 풍경과 소리에 이끌렸거든요. 눈은 소음을 조금 누그러뜨렸지만 자동차 경적 소리, 카페에서 흘러나오는 웃음소리, 거리 공연가의 음악은 여전히 생생했어요. 작은 음식점에 도착했을 땐 창문이 안에 따뜻함으로 뿌옇게 서려 있었어요. 문을 열자 김치와 구운 고기의 냄새가 퍼졌죠. 아는 테이블에 내장된 그릴에서 음식이 지글거리는 소리와 사람들의 대화로 가득 찬 아늑한 공간이었어요. 창가에 자리를 잡고 눈 내리는 모습을 보며 밥을 먹었어요. 처음으로 비빔밥을 먹어봤는데요. 밥 위에 채소, 고기, 계란 프라이를 얹고 매콤한 빨간 소스를 섞어 먹는 음식이었어요. 강렬하면서도 새로운 맛이 속부터 저를 따뜻하게 데워줬어요. 음식점을 나설 땐 눈이 멈춰 있었어요. 하늘은 맑았고 달빛이 신선한 눈 위에 반사돼 도시를 마치 마법처럼 보이게 했어요. 다른 길로 걸어 집에 돌아왔어요. 거리는 한적했지만 여전히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마지막 남은 눈을 치우는 사람들, 조용함을 즐기는 사람들 말이에요.
집에 도착했을 땐 피곤하면서도 마음이 편안했어요. 다시 창가에 서서 아래로 펼쳐진 도시를 내려다봤죠. 서울은 여전히 낯설었고 모르는 게 많았어요. 하지만 오늘 밤 눈이 도시를 반짝이는 놀이터로 바꾼 덕분에 조금 더 가까워진 기분이 들었어요. 이번 겨울은 제가 알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겨울이 될 거라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침대에 들어가자 도시에 대한 따뜻한 감정이 저를 감싸며 다가올 날들에 더 많은 놀라움을 약속해주는 것 같았어요. 눈이 다시 내리던 날, 저는 서울을 좀 더 둘러보기로 결심했어요. 어딘가에서 서울이 눈을 처리하는 스마트한 방식이 있다고 읽은 적이 있었는데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타카야마에선 제설 작업이 단순했어요. 제설차 그리고 인내심. 하지만 여기선 제설이 과학처럼 보였어요. 먼저 종로구를 찾아갔어요. 인터넷 기사에서 스마트 통합 제설 관리 시스템이라는 걸 이야기하더라고요. 처음엔 마치 공상과학 이야기처럼 들렸어요. 그런데 거리를 걸으며 기술이 작동하고 있다는 미묘한 흔적을 발견하기 시작했죠. 도로 표면 바로 아래에 설치된 열선이 도로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있었어요. 가장 심한 눈이 내릴 때조차도 도로는 검고 젖어 있을 뿐 얼어붙지는 않았어요. 길모퉁이에 서 있다가 도로 가장자리에 작은 금속 상자를 봤어요.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IoT 시스템의 일부였어요. 제설제와 열선을 관리하는 기계였죠. IoT라니 적어도 이론상으론 들어봤어요. 사물인터넷이라고 하죠. 서로 정보를 공유해서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장치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평범한 제설 작업에 적용되다니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고향에서는 도로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게 주민 모두의 협력이 필요한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선 도로가 스스로를 돌보는 것 같았어요. 더 깊이 들어가 보고 싶어서 성동구로 향했어요. 이 지역은 한 단계 더 나아간 곳이라더군요. 성동구는 40곳의 열선을 설치해서 7km 이상의 도로를 덮었대요. 그리고 이건 주요 도로만이 아니었어요. 골목길과 가파른 언덕길, 눈보라가 치면 자주 방치되는 곳들까지도 이런 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었어요. 열선은 눈이 쌓이기 시작하자마자 자동으로 작동했어요. 이런 도로 중 하나를 찾아갔는데 눈이 내리고 있었는데도 거리가 완전히 깨끗했어요. 배달복을 입은 남자가 스쿠터를 타고 지나갔는데 눈을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어요. 타카야마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열선을 설치하기 어려운 가파른 지역에는 자동 염수 분사기가 있었어요. 도로 가장자리에 숨겨진 작은 장치들이 필요할 때마다 제설 용액을 미세하게 뿌렸어요.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을 봤는데 미세한 식소리와 함께 용액이 땅에 뿌려지며 도로를 깨끗하고 안전하게 만들더라고요. 성동구는 총 9km 이상의 스마트 시스템을 갖췄대요. 그런데 저를 감동시킨 건 단순히 기술 자체가 아니었어요. 그 기술을 사용하는 방식이었죠.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주요 거리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실제로 살고 일하는 뒷길, 지름길까지도 신경을 썼어요. 뭔가 세심하고 개인적인 배려가 느껴졌어요. 눈이 잦아들 무렵 저는 작은 카페에 들어갔어요. 창밖으로는 제설 트럭이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트럭이 염수를 뿌리자 도로가 젖으며 반짝였어요. 지나가는 차들의 불빛이 그 위에서 반사돼 반짝이더라고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가 본 것들을 곱씹었어요. 타카야마에선 눈보라가 자연의 힘이었고 그저 견뎌내야만 했어요. 하지만 여기선 눈이 또 다른 문제일 뿐이었어요. 서울은 눈에 휘둘리지 않았어요. 적응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아가고 있었죠. 눈이 없는 깨끗한 거리를 걸으며 저도 조금 그 의지에 감화된 기분이었어요. 저는 서울의 환경에 더 익숙해졌어요. 눈은 가끔씩 케이크 위에 가루 설탕처럼 도시를 살짝 덮기도 하고 때론 두꺼운 층으로 쌓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눈의 양에 상관없이 서울의 대응은 항상 같았어요. 차분하고 체계적이며 무엇보다 공동체적인 모습이었죠. 동네를 걸으며 종종 사람들이 함께 눈을 치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제 아파트 근처 공원에서는 아침마다 어르신들이 삽과 빗자루를 들고 모였어요. 그들은 능숙하고 효율적으로 길을 치우고 벤치에 쌓인 눈을 털어냈죠. 단순히 실용적인 이유 때문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 공간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가까이에서는 아이들이 눈사람을 만들며 웃음을 터뜨렸고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눈을 단단히 뭉치도록 도왔어요. 그 광경을 보며 저는 따뜻한 연결감을 느꼈어요. 단순히 눈을 치우는 도시가 아니라 함께하는 공동체였거든요. 성동구는 제 탐방에서 특히 돋보였어요. 그곳엔 약 500개의 제설함이 설치돼 있었는데요. 가파른 경사로나 번화한 거리 등에 전략적으로 배치돼 있었어요. 각 제설함에는 누구나 들기 쉬운 크기의 제설제 소포가 담겨 있었고 얼음 제거에 효과적이었죠. 주민들에게는 내 집과 가게 앞루는 내가 치웁시다라는 캠페인도 독려되었어요. 밝고 눈에 띄는 표지판이 동네 곳곳에 설치돼 있어 공동의 책임감을 상기시켰죠. 심지어 재난 문자를 국가에서 발송하는데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제설 작업에 동참해달라는 독려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는 제설함 하나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소포장된 염화칼슘들이 깔끔히 정리되어 있었고 작은 설명서가 사용법을 안내하고 있었죠. 한 가게 주인이 제가 제설함을 유심히 살피는 걸 보고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필요하시면 하나 가져가세요.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이건 모두를 위한 거예요. 제가 필요하진 않았지만 감사 인사를 했어요. 이 시스템이 얼마나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지 새삼 깨달았어요. 도구는 마련되어 있었지만 이를 사용하는 건 주민들의 몫이었죠. 그리고 그들은 의무감이 아닌 공유된 이해를 바탕으로 움직였어요. 이곳은 단순히 자신들의 거리나 동네가 아니라 그들의 도시였으니까요. 주택단지에서는 협력이 한 단계 더 나아갔어요. 다가구 주택지역엔 내부 도로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대량의 제설제가 지원됐어요. 어느 저녁 산책 중에 공무원들이 경사로에 제설제를 뿌리는 모습을 봤어요. 이런 협력 정신은 개인들뿐 아니라 가게들에도 퍼져 있었어요. 카페와 가게들은 자신들의 입구를 쓸고 고객들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염화칼슘을 추가로 뿌리기도 했어요.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매끄럽게 보였어요. 타카야마에서는 제설이 종종 성가신 필수 작업으로 여겨졌는데 여기선 마치 배려의 행동처럼 느껴졌어요. 예상치 못한 눈보라가 도시를 덮쳤어요. 저는 늦게까지 깨어 창문 밖을 보며 도로가 눈 아래로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잠시 걱정되더군요. 사람들이 아침에 혼란을 맞이하게 될까? 제가 감탄했던 시스템들이 이번 폭설을 버틸 수 있을까? 하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스마트 제설 시스템들이 작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종로구에서는 IoT로 제어되는 열선이 희미한 빛을 내며 도로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있었어요. 성동구에선 자동 염수 분사기가 부드럽게 작동하며 도로를 보호하고 있었죠. 어둠 속에서도 제설차들이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며 폭설 속을 가로지르는 헤드라이트 빛이 인상적이었어요. 다음날 아침 도시는 깨끗했어요. 저는 밖으로 나가며 거리 곳곳에 눈이 쌓여 있을 거라 예상했지만 인도는 건조했고 도로는 완벽히 통행 가능했어요. 버스는 정시에 운행했고 가게들은 문을 열었으며 사람들은 마치 눈보라가 없었던 것처럼 평소와 다름없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마치 마법처럼 눈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건 마법이 아니었어요. 준비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힘이었어요. 서울의 효율성은 저를 감탄하게 했지만 가장 깊은 인상을 남긴 건 공동체 정신이었어요. 이 도시는 단지 시스템이나 정부만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사람들, 즉 삽을 들고 밖으로 나가 자신들이 공유하는 공간을 돌볼 줄 아는 사람들에게 의지했죠. 저는 중요한 걸 배웠어요. 눈이 반드시 짐이 될 필요는 없다는 거였어요. 적절한 도구와 올바른 마음가짐만 있다면 눈은 사람들과 연결되고 협력하며 서로를 배려할 기회를 줄 수 있죠. 그리고 눈 없는 거리를 걸으며 그런 도시의 일부가 된 것이 정말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은 고요하게 시작되었어요. 얇은 서리가 지붕과 거리를 덮고 있었고 어젯밤에 내리던 눈은 멈춰 도시를 깨끗하고 상쾌하게 만들었어요. 겨울이 준 마지막 선물처럼 보였죠. 짐을 꾸리면서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니었어요. 특히 눈으로 덮인 겨울 같은 도전에 맞서 사람들끼리 함께 번영해 나가는 곳이었죠. 인천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은 제가 감탄했던 스마트 제설 시스템 덕분에 매끄럽게 달렸어요.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거리의 풍경을 바라봤어요. 계절의 흔적들이 곳곳에 보였죠. 일찍 나와 남은 얼음을 치우는 사람들,
두꺼운 패딩을 입고 학교로 뛰어가는 아이들. 모든 것이 목표를 가지고 연결되고 살아 움직이는 느낌이었어요. 한국에서 제가 가장 깊이 느낀 건 기술 그 자체가 아니었어요. 기술이 사람들 사이의 협력과 배려의 정신과 얼마나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가 하는 점이었죠. 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곳의 조직적인 분위기에 살짝 압도됐어요. 줄은 매끄럽게 움직였고 직원들은 차분하게 여행객들을 안내하고 있었어요. 건물 전체가 조용한 질서의 소리로 가득 차 있었죠. 여기에서도 같은 원칙이 작동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사려 깊은 계획, 강한 책임감, 그리고 협력의 의미를 이해하는 태도요. 비행기 시간이 조금 남아 게이트 근처 작은 카페에 들어갔어요. 차를 홀짝이며 제가 이곳에서 얻어가는 것들에 대해 생각했어요. 저는 궁금함과 약간의 불확실함을 안고 한국에 왔어요. 무엇을 발견할지 확신하지 못한 채 말이죠. 하지만 제가 발견한 건 회복력과 협력의 교훈이었어요. 서울이 눈이라는 간단하면서도 도전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지켜보면서 문제를 단순히 해결하는 것을 넘어 함께 해결하는 것의 중요성을 배웠어요. 비행기에 올라탔을 때 여러 감정이 밀려왔어요. 물론 아쉬움도 있었어요. 저에게 이렇게 많은 걸 가르쳐 준 곳을 떠나는 게 아쉬웠죠. 하지만 동시에 설렘도 느꼈어요.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었어요. 한국은 저에게 단순한 추억 이상의 것을 주었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방식을 선물해줬죠. 자리에 앉으며 조용히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이 교훈을 잊지 않겠다고요. 제 삶에서도 이런 협력과 배려의 정신을 실천할 방법을 찾겠다고요. 비행기가 이륙하며 창문 밖으로 작아지는 서울을 바라봤어요. 마음이 무겁지만 가득 차 있던 그 순간 언젠가 다시 돌아오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순한 방문자가 아니라 더 깊이 이해할 준비가 된 사람으로요. 눈으로 덮인 도시는 제게 깊은 흔적을 남겼어요. 겨울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힘에 대한 제 관점을 재구성했죠.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제 삶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비행기가 하늘로 솟아오르며 깨달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끝이 아니라고요. 새로운 무언가의 시작이라는 걸요. 여기까지입니다. 올해 12월이 되지도 않았는데 117년 만에 11월 폭설이 내렸습니다. 여러분들은 폭설에 어찌 보내셨나요?